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100억대 전세를 주었는데 임대 수입은 빵원이라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기사에 대한 3,000명에 대한 세무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여기에서 나온 세무 검증 대상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나는 저렇게 양심 없게 불량하게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앞으로 제3의 보유세가 되는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보도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 예상으로는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인 날 특정 상품 말하면 안 되나요? 이거 광고 아니니까 뭐 받은 거 없습니다. 그 전세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세 대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나 예측은 하는데, 이 주택임대소득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기사를 조금 전에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화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녹화 영상 들어주시고요. 라이브에서는 이게 중간에 좀 앞뒤에 저희끼리 좀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빼고 녹화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11월 10일, 그러니까 오후 2시 21분,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나오지 않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를 제가 이제 좀 공유를 드린 건데, 자, 보시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다가구 주택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임대 수입을 축소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 검증에 착수했다. 제가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조금 빨리 읽을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약간 더 강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이죠. 국세청은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전수 분석을 해서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해서 검증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3,000명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을 한 거고 셀렉을 한 거고요. 위에 보면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전수 분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가 다주택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때 다주택은 2주택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좀 개수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10억인지 15억인지 모르겠는데 자체에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산으로 전수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3,000명을 추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검증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2017년 1,000명, 2018년 1,500명, 2019년 2,000명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21년 내년 되면은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늘겠죠.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확충한 과세 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임대. 아하, 여기 나오네. 고가 기준이, 그죠? 기준시가 9억. 기준시가가 9억이면은 시세로는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 이게 이제 다주택자 기준이네요.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초과,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은 내가 이 전산으로 보는 전수조사에 내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내가 이 기준에 들어가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들어가신 분들은 더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2019년 귀속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신고한 거예요. 올해 5월달이 이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서 이제 신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모두 분석해 보니까 이 소득 탈루 유형이 크게 1번 외국인 대상으로 임차를 한 경우, 2번 고액으로 월세를 한 경우, 월세라는 게 중요해요. 고액도 중요하지만, 3번째 고가 다주택 임대 유형으로 크게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그거죠. 아마 국세청 자료에 있는 그 원문인데 조금 약간 글씨가 좀 깨져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외국인 임차, 고액 월세 임대, 고가 다주택, 그리고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는 거죠. 임대 자료가 없는 경우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탈루 혐의를 분석했다. 야, 이게 이제 굉장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과세당국에 대한 그 데이터 다루는 솜씨라든가 정보 확인 능력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죠. 검증 대상 중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지만 보증금이 없어서 임차권 등기 안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증금이 없고 세만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보통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달 받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정도 받지 않습니까? 뭐 속칭 뭐 이런 거 뭐 깔세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그렇게 쓰는 말들이 있죠. 자,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보증금 없으니까 전세보증보험 뭐 받기도 그렇고 임차권 등기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니까 이걸 그냥 아예 에이 설마 알겠어? 해서 그냥 신고 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월세죠. 아, 이게 걸리기 쉽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자, 다가구 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 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했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 다가구인데 다가구가 이제 방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월세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는 주택수는 한 채로 들어가지만 이 다가구가 이제 기준시가가 일정 수준 넘어서 9억이죠. 고가 주택이 되면은 비록 한 채라고 하더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증액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 수익을 받았는데 이걸 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은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거는 좀 이상해요. 자, 뭐냐면 시가 100억 상당의 고가 아파트 2개를 전세로 임대했는데 간주 임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건 이상한데? 왜냐하면 그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수로 기준이 정해지는데 부부합산 1주택이면은 고가주택 월세에 대해서 월세 빼놓고는 과세가 안 돼요. 그리고 부부합산 2주택이면 월세만 과세가 돼요. 3주택 이상부터 월세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들어가요. 여기 2개라 그래서 그리고 이게 고가라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지금 기사에 딱 2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원문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약간 그 기사가 좀 잘못 썼을 수도 있고 설마 뭐 국세청에서 그걸 실수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세무조사하는 건데 자, 방금 제 말이 조금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이렇게 합니다. 자, 부부합산 주택수고요. 자,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면은 비과세죠. 단 기준시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은 월세에 대해서 과세예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자, 주택수가 만약에 2개다. 그러면은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인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과세예요. 이때는 뭐 고가주택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자, 3주택 이상이다. 그럼 이때는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다 들어가는데 이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면 다 들어가요. 월세, 전세 다 들어가요. 가끔 월세를 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빼는 거는 소형주택. 전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제곱미터죠? 60 이하인가요? 저도 이제 헷갈리네요. 그전에 막 85였는데. 그래서 그 경우에만 그 소형주택 보증금이 빠지는 거지, 월세 보증금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이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기사를 보시면, 100억 상당의 고가 아파트 2개를 전세로 임대해서 간주임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금 했는데, 만약에 부부합산 2주택이면은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 간주임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마 앞으로, 블로그에서 썼구나.
블로그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 전세대책 이번에 나오면서 3주택 이상부터 간주임대료가 들어가는데 2주택 이상부터 아마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단순히 간주임대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세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전세를 준 임차인 중에 굉장히 좀 부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집을 안 사주는 게 아니고 야 일단 너 전세로 살아. 그리고 적당한 거 나오면 내가 사줄게. 근데 그 전세를 막 10억, 막 15억 이렇게 턱턱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리 좋은 회사 다니고 그렇다 그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그 돈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한테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 전세금에 대한 증여 이슈 곧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증여 이슈가 나오고요. 임대인한테는 임대소득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양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간주임대료가 그렇게 과세가 강화되면 그럼 월세 전환이 빨라질 텐데, 그거는 정부에서도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임차인들도 바라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되겠냐. 했는데,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싫다고, 간주임대료 싫다고 월세로 턱턱 바꿔가지고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전세 내가 한 10억에 임대 세 주고 있는데, 이거 간주임대로 들어간다고?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월세 한 3억에 뭐 한 200만 원으로 바꾸지 뭐. 그럼 7억을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많이. 현금 그렇게 들고 있는 사람. 7억이 뭐예요? 7천만 원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사실. 많이.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상하다. 요 부분은 지금. 그래서 보도자료 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 같은 지출액을 주택임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과다 계상했다. 이거는 좀 치사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말인데, 이 사업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범위가 허락되는 내에서는 좀 이게 융통이 되고, 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접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주말 집 근처 마트에서 막 긁었다, 카드를. 이건 거의 뭐 99%죠.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잡아낸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필요경비로 과다 계상했냐. 그래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 검증 대상자 선정을 하고, 주택임대 소득 검증을 하고, 검증 종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관리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사실 이 주택임대 사업자들 필요경비는 진짜 뭐 별로 쓸 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저도 임대 사업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세입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통상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뭐 매번 실크 벽제를 할 겁니까? 이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형광등도 LED로 바꾸면은 그거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뭐 맨날 뭐 공사해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필요경비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필요경비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설명 들어가면 좀 한 최소 30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해드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3,000명에 대해서 2019년 귀속 소득 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 행위가 다른 과세 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 기간을 확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 비과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과세가 끝나서 이제 2019년에 과세가 돼서 2020년에 이제 그걸 5월달에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3,000명이 좀 선정이 되고 이제 좀 본다는 말이죠. 근데 저거 조사해 봤더니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세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2천만 원 이하로 비과세 받고 2019년부터는 뭐 과세되고, 이러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계속 검사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국세청 말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금액 과소신고와 과공경비,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익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한다. 이야,
야,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자, 보세요. 야,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는 유튜버가 있을까? 자, 수익 금액이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 금액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면 이제 소득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 경비를 뺀 이 소득 금액 2천에 대해서 이게 초과가 되면은 종합과세고, 이하면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인가 보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소득 금액이 아니고요. 이 2천은 요 수익 금액이에요. 그래서 수익 금액이 좀 넘으면은 그냥 종합과세, 종합과세. 그럼 종합과세가 뭔데요? 여러분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특히 고액 연봉자라든가 고액 사업자분들은 세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 수익 금액을 너무 과소하게 신고를 했다, 줄여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세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막 분리과세 돼버린단 말이에요. 비과세 돼버리고 안 된다는 거죠. 필요경비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올렸다. 그럼 이거 세금이 그만큼 줄어버리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익금액, 필요경비 둘 다 크로스 체크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 드릴게요.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하겠다. 사후관리 계속하겠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라이브로 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요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아울러 국세청은 의무임대 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5% 등을 위반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를 수집해서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 안내를 통해서 부당 감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라는데, 이거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기사를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특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핵폭탄이거든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 제가 원래 좀 글씨를 천천히 쓰면 잘 쓰는데 좀 마음이 급해서. 자,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월세든지 전세든지 아까 무슨 외국인이든지 모르게 그냥 막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5% 룰을 만약에 어겼어요. 5% 룰을 어기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 아주 큰일이 나는데, 왜 큰일이 나냐면, 첫 번째, 일단 과태료가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때리죠. 한 채당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곧바로 3천 때리진 않고요.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천만 원 이하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여기서 근데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얘는 세무서에서 하죠.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중공공 8년짜리 했는데 8년 동안 내가 마늘과 쑥을 먹어가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5% 한 번 넘긴 거예요. 그러면은 세제 혜택 날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안 끝났어 아직. 자, 만약에 이 5%를 어겨서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를 넘겨서 내가 세를 받았는데 5% 이내로 했다고 과소신고하니까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들어가겠죠. 종합소득,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그쵸? 자, 그럼 이거 세 개 얻어맞으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끝난다. 내가 이러려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기사 캡처해가지고 그 텔레그램에다가 공유해드리면서 텔레그램 들어가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시죠. 이 세 가지 한 방에 3종 세트로 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전망 첫 번째, 전세에 대해서 과세 높일 거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나 싫어. 그러면 전세도 어차피 세금 내야 되니까 이제 월세로 돌릴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 과세가 강화될 거고요.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 강화가 돼서 만약에 월세로 전환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왜냐하면 아까 사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다 월세에 대해서 잡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도 잡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소득세가 이제 제3의 보유세가 될 거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세 생각하면 재산세, 종부세 두 개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주택임대소득세가 훨씬 더 타격이 커요. 이거는 지금 댓글에도 어떤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임대사업자건 임대사업자 아니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다 해당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미등록 사업자인데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 12개를 받잖아요. 12개를. 이 12개 중에서 하나는 세금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보통 한 달치는 그냥 세금으로 나가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라이브를 했습니다. 마침 또 제가 사랑하는 또 모니터가 12월 초에 오기로 했는데 또 빨리 와가지고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아주 지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전세대책 나온 거에 대해서 보도자료 원문 분석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드릴 말씀 좀 드리고 도대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다 힘들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다 각자의 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급하게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